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원래는 엄마와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는 5년 전 작은아버지와 차를 타고 벌초를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한날 한시에 생떼 같은 아들 둘을 잃어버리다니.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죠? 우리 철민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형님, 이게 대체 무슨 병고예요? 집안에서 쌍으로 남편을 다 잃어버리다니. 우리 어린 선정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아빠와 작은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같은 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은 한동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께도 오래전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의 남자라곤 저 혼자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철민아, 이제 우리 집안에 남자라곤 너 하나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너 역시 황망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럴수록 네가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알아들었니?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통 식사를 못 하셔서 걱정이에요. 네가 엄마한테 식사도 하시라고 하고 불어 먹으러 나가자고 하고 권하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마음이 아파도 어쩌겠니? 이 늙은 할머니도 아들 둘이나 잃고도 이리 목숨을 부지하는데. 네,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엄마는 잘 돌봐드릴게요. 할머니도 그만 우시고 건강 챙기세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병나시겠어요. 아이고,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고. 우리 집의 희망은 앞으로 철민이 너 하나다. 이 할미는 그저 철민이 너만 믿는다. 그러니 이 할미 실망시키는 일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우냐 우리 손주. 어머님, 똑같이 남편 잃고 아빠 잃은 건 매한가지인데 왜 형님네만 그렇게 걱정하고 싸고 두세요? 아니, 넌 언제 와 있었니?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기척이라도 좀 할 것이지.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그냥 들어온다는 게 소리를 못 들으셨나 봐요. 어머님, 철민이가 손자라고 너무 철민이만 오냐오냐 하시네요. 우리 선정이도 어머님 핏줄인 건 매한가지인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철민이만 싸고 돌았다고. 철민이나 선정이나 다 귀한 손주 손녀인 건 매한가지다. 어머님은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철민이가 손자라고 매사 선정이보다 더 예뻐하시고, 저도 요즘 상심이 커서 영양주사로 겨우 버티고, 우리 선정이도 학교에서 기가 팍 죽어서 제대로 뛰어놀지도 않는다는데. 둘째야, 네가 그리 서운했다며 미안하다. 그래도 어른이 돼서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지. 철민이 듣는 앞에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니? 그렇게 집안에 큰 우환을 겪으면서 작은엄마와 우리 엄마 사이에는 묘한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엄마가 늘 주장하시는 할머니의 치우친 마음이었죠. 저나 엄마 입장에서는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요. 저희 엄마께서 사고로 쓰러지시기 전에 주택관리사 일을 하셨습니다. 해서 부동산이나 경매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었죠. 저희 할머니가요, 사실 근방에서 꽤 알아주는 자산가입니다. 할머니와 살아생전 할아버지는 의료기 납품 사업을 하셨는데 알뜰하고 성실하게 자산을 모으고 재테크를 잘하셔서
할머니 소유의 건물이 있고 또 토지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집안의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이 되고 보니 나도 이제 슬슬 주변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살아보니 사람이란 게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야.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행히 큰애 네가 주택관리사 일을 하니 그나마 내가 안심이 된다. 나와 먼저 떠난 영감이 일군 재산, 앞으로는 철민이 어머니 관리를 하렴. 인사동에 건물을 네 명의로 돌릴 테니 앞으로 건물 관리니 세입자 관리를 철민이 어머니 알아서 하거라. 아니 어머님, 지금 인사동 건물을 형님을 주신단 말씀이세요? 그래. 왜 그런데 네가 그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니? 큰애한테만 재산을 몰아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건물 관리는 큰애 전문이니 큰애한테 맡기겠다는 건데. 아니 어머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어머님 재산 노른자는 인사동 건물인데 그걸 홀랑 형님을 다 주시면 마치 무슨 재산을 부모한테 맡겨둔 사람처럼 얘기하는구나.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네가 정확히 알기는 하니? 그리고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공평히 분배해 줄 것을. 어머님, 너무하세요. 사사건건 큰형님네만 감싸들고 저한테는 그렇게 맨날 찌찌거리면서 혀만 차시고 제가 아들 못 낳은 서름을 이런 식으로 당하고 사네요.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 딸아이 골프 시킨다고 해서 분기별로 거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만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철민이네는 학원비 한 푼 여태껏 보내준 것 없다. 형님한테 건물 증여하실 거면 저희한테는 뭘 증여하실 건가요, 어머님? 큰애한테 건물을 증여하는 건 올고지 그 애한테 건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큰애가 주택관리사라 건물 관리는 전문이고 또 관리하는 사람 명의로 지금 상속을 해줘야 세금이니 뭐니 유리한 점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핏대를 올리니? 그럼 어머님, 저랑 형님 공동 명의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건물 형님 주실 생각이 아니고 관리만 시키실 건데 왜 굳이 형님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작은 엄마가 입에 침을 튀겨가며 상속을 반대하는 바람에 인사동 건물을 엄마에게 증여하겠다는 할머니의 뜻은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작은 어머니는 저와 엄마만 보면 찬바람이 부는 태도를 보였죠. 너희 작은 엄마는 없이 자란 사람도 아닌데 왜 저리 벌써 재산에 욕심을 부리나 모르겠다. 할머니가 엄마랑 저만 좋아한대요. 저번에도 재산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서 안 좋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그리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할머니 재산에 전 하나나 무슨 권리가 있다고.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상실감을 수습할 새도 없이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이런 다툼의 전제가 벌어지는 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 씁쓸하고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철민아, 앞으로는 작은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표정에 티내지 말고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하렴. 알겠어요, 엄마. 참, 다음 주가 아빠 생일인데 이번 주말에 추모공원에 다녀올까요? 그러자. 아빠 좋아하시는 딸기 생크림 사들고 다녀오자. 그렇게 아빠의 생신이 돌아오는 즈음이었고 그 주말에 저는 약속대로 엄마와 아빠를 모신 추모원에 다녀왔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할머니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큰애야, 너 지금 바쁘니? 집에 와서 간장게장하고 밑반찬 좀 가져가려무나. 네, 안 그래도 지금 철민 아빠 추모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니 어머님 댁에 들릴게요. 오냐, 알았다. 온 김에 철민이랑 저녁도 먹고 가렴. 엄마, 근데 나는 오늘 학원 보충 수업이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수업이라 저는 그냥 학원에 내려주세요. 그러니? 할머니가 서운하시겠네. 자, 체크카드로 그럼 저녁 사 먹어. 네, 엄마. 며칠 있으면 동영이 생일인데 동영이 저녁도 사줘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하렴.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고. 알았지? 네, 다녀오세요. 그날 그렇게 저와 인사하고 할머니 집으로 간 엄마는 영영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철민아, 얄미가 잘못이다. 괜히 쉬는 주말에 네 엄마를 집으로 불러서는. 엄마가 할머니 집 계단 청소를 하시다 옥상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어. 머리를 지금 크게 다치셔서 방금 응급수술 들어가셨다. 할머니 댁이 5층의 다세대 빌라 건물이고 할머니는 3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좀 낡고 오래된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 계단이 높고 가파른 편이에요. 가끔 엄마가 할머니 댁에 가면 계단이며 옥상 청소를 하시곤 했는데 아마 그날도 옥상 청소를 하다 미끄러지신 모양이었어요. 옥상에 뿌려놓은 락스가 미끌거리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밟으면서 발을 헛디딘 모양이다. 철민아,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으냐, 응? 엄마 머리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뇌출혈이 심해서 응급수술 들어갔는데 일단 수술 경과를 봐야 알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예후가 썩 좋진 않을 것 같구나, 철민아. 말도 안 돼요. 엄마. 그렇게 갑작스런 낙상사고로 응급수술에 들어간 엄마는 거의 7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엄마, 나 철민이에요. 정신이 좀 드세요? 엄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환자분 안정이 시급하니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우리 며느리 이제 곧 깨어나겠죠? 이상 없는 거겠죠, 선생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후가 썩 좋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대수술을 마치고 나온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철민이에요, 철민이.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들려요? 엄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네? 철민애미야, 제발 눈 좀 떠봐라. 응? 이렇게 손도 발도 다 따뜻하고 얼굴도 산 사람처럼 혈색이 고운데 왜 눈을 뜨질 못하니? 응? 철민이 불쌍한 거 두고 네가 이러고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애미야. 저와 할머니의 간절한 부름에도 엄마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벌써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중이고요. 엄마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저는 할머니 집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습니다. 철민아, 이 할미가 정말이지 너에게 면목이었구나. 그날 쓸데없이 네 엄마를 집에 불러들이지만 않았더라면 이 사달이 나지를 않았을 것을. 그렇게 저만 보면 죄책감과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히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상황이 저도 너무 속상하지만 엄마가 저렇게 되신 게 할머니 탓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할머니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거 없어요. 그래도 일이 선우가 있다 보니 네가 아빠라도 있으면 모를까? 애비까지 그렇게 병을 달리했는데 이 어미가 저리 되고 보니 이 할미가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엄마가 식물인간 상태지만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몇 년씩 누워 계시다가도 깨어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할머니,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말고 매일 기도해요. 네? 그래, 그러자. 이 할미가 매일 기도하마. 아이고,
불쌍하고 기특한 내 새끼. 엄마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신 후 저는 할머니와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전 다니지도 않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학교 가기 전에 매일 5분, 10분씩이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등교하는 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민아, 할머니는 집에 안 계시니? 네, 오늘 초등학교 동창분들하고 모임 있으시다고 방금 나가셨어요. 그렇구나. 미리 연락을 좀 드리고 올걸. 참, 철민이 네가 올해 몇 학년이라고 했지? 고등학교 2학년이요. 내년이면 고3 되고요. 너 다니는 학교가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했지? 그럼 너 영어도 일반고 애들보다는 훨씬 잘할 텐데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미리 조기 유학을 떠나는 건 어떠니?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졸업하면 외국 대학 입학도 훨씬 수월하다고 하던데. 그런 조건이 저도 유리하다는 건 알지만 유학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돈이야 뭐 네가 공부하는 일이라면 할머니가 다 지원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학비를 할머니가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 엄마가 저렇게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데 어떻게 제가 해외를 나가요? 철민아, 병원에 있는 엄마는 네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 같은 건데 너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니? 할머니랑 작은 엄마도 있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저러다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운이 나쁘면 저러다 갑자기 상태가 위독해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한국을 떠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른이 말하면 네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냥 앞에서는 예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 받아치는 버르장머리는 대체 누구한테 배웠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내 기분 나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네 막대 먹은 버르장머리를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소란이니? 어머님 오셨어요? 철민이가 뭐 잘못이라도 했니? 왜 애를 그렇게 꾸짖고 있어? 꾸짖긴요. 무슨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 좀 한 거예요. 네가 그리 얘기 안 해도 철민이는 공부 열심히 한다. 우리 집안에 철민이만큼 공부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애한테 무슨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니? 할머니, 저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열심히 하고 오너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오는데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를 거의 산송장 취급하며 저에게 유학을 가라고 하는 작은 어머니의 저희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죠. 사사건건 자기가 딸만 낳아 할머니가 작은 어머니와 사촌 여동생을 푸대접한다 불평하는 분이셨으니까요. 학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몹시도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학원에 갈 때는 늘 엄마가 차로 데려다 주셨었는데 갑자기 혼자 우두커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이 하염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보고 싶어요. 갑자기 저는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고 학원을 땡땡이 치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입원실 병동에 누워 계신 엄마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가 듣고 계신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가 유학을 가라는 둥 자꾸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가끔 집에 오면 말도 안 되는 걸로 할머니 몰래 트집 잡아서 욕하고 나중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저 혼자 어떻게 살죠? 엄마는 이렇게 누워 계시고 엄마, 대체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거예요? 그만 울어, 철민아. 갑자기 귓가에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처음엔 그저 제가 환청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제가 헛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엎드렸던 허리를 일으키고 고개를 번쩍 들어 본 순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을 뜬 채 또렷한 초점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엄마의 눈동자를요. 엄마 지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엄마 지금 나 보여? 나 누구예요? 나 누군지 알아봐요? 당연하지. 엄마가 아들을 몰라보면 누구를 알아보니? 엄마,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정말 맞아요? 저 꿈꾸고 있는 거 절대 아니죠? 철민아, 정 안 믿기면 볼을 한번 꼬집어봐. 그런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저는 엄마의 말에 정말 볼을 꼬집어봤고 따끔한 통증을 느끼는 순간 꿈이 아닌 현실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응급벨을 눌러 간호사와 의사를 호출했고 당장 여러 가지의 검사가 이루어졌죠. 운이 좋게 의식을 빨리 회복하신 것 같네요.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엄마, 저 이럴 게 아니라 당장 할머니부터 모시고 올게요. 철민아, 잠깐만. 가기 전에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철민아, 나 깨어난 거 작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작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건 갑자기 왜요? 엄마가 자세한 건 천천히 말해줄 테니 일단 너는 한동안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일단 가족들에게 엄마가 깨어난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작은 엄마에 관해 의심스러운 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일단 엄마의 부탁을 받고 작은 엄마의 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하고 말았죠. 학교가 그즈음 다행히 방학을 하면서 시간이 난다는 게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몰래 작은 엄마의 뒤를 밟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아주 고급 분양 정보니까 정여사만 알고 있으라고. 이런 부동산 스터디서 말하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뭐. 나한테만 말해주는 것처럼 하네. 시어머니가 건물주라 따로 재테크 안 해도 되는 금수저 며느리께서 무슨 그리 욕심이 많아? 그 건물이 뭐 알토란같이 올고지 내 몫이면 걱정이 없지. 눈엣가시 같은 큰형님 처리했더니만 이젠 그 아들놈이 떡하니 시댁에 버티고 있어서 정말 철민이 걔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 그 녀석 유학이나 멀리 보내버리라니까? 왜 말을 안 듣니? 걔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유학 보내는 건 뭐 어디 쉬워? 지 엄마 식물인간이라고 한국 떠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게 사람 능력이지 이 아줌마야. 말은 참 쉽게 한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 그 녀석 유학 보낼 수 있는 수가 뭔지. 본인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잘난 척은. 어이쿠, 우리 정 여사 뜻빛이셨구먼. 우리 정 여사는 어떻게 된 게 웃을 때보다 이렇게 셀쭉하니 화가 날 때 더 이쁘단 말이지. 저리 손 치워.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무슨 짓이야. 다 커피 마시러 가서 지금 여기 자기랑 나밖에 없거든. 이리 와봐. 오랜만에 뽀뽀나 한번 하자. 정말 주책이야. 저리 손 안 치워? 작은 엄마가 얼마 전부터 부동산 스터디를 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고 부동산 스터디를 시작한 작은 엄마였죠. 평소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돈은 굴릴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건물이든 땅이든 불릴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우리 집 큰며느리가 그 어렵다는 주택관리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한 애라오. 우리 집안 부동산은 다 그 애가 관리하도록 할 생각이라오. 뭐 남들한테 돈 주고 맡기지 않아도 되니 돈 번 셈이지요. 그렇게 아는 분들에게 저희 엄마를 자랑하는 할머니셨죠. 재산에 욕심이 많은 작은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엄마에 관해 질투를 늘 하던 분이셨고 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어떻게든 권리를 내비치고 싶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신 거였죠.
나?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작했잖아. 뭐? 부동산에 관심 있어 그러냐고? 내가 미쳤어? 나 그런 쪽으로 딱 머리 아파하는 거 알면서 그런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지 뭐. 그래. 그 양반이 사자 붙은 직업에 사족을 못 쓰잖아. 밭 한 떼기라도 먼저 선점해서 받으려면 공인중개사라도 따야지 벌 수 있어. 저는 얼마 전에 작은 엄마가 할머니 댁 근처에서 친구분과 몰래 이론 통화를 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엄마가 보여서 인사하려고 다가갔다가 그런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작은 엄마의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 제가 본 것들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예전부터 너희 작은 엄마 냄새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철민아, 그거 말고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들은 거 없니? 그 아저씨하고 무슨 인사동 건물 경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갑자기 두 분이 자리를 떠나 이동하는 바람에 자세히 더 듣지는 못했지만요. 뭐? 인사동 건물 경매? 그건 할머니 소유 건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불안한 게 예산 일이 아닌 것 같구나. 엄마 몸도 거의 회복됐고 앞으로는 엄마가 알아서 일 처리할 거니까. 철민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학원 빼먹지 말고 다니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엄마는 퇴원을 하셨고 본격적으로 작은 엄마의 뒤를 캐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퇴원한 사실만으로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이 놓여서 큰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엄마는 일단 친할머니께 퇴원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내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너 진짜 철민애미 맞니? 네, 맞아요. 어머니 저 철민애미예요. 며칠 전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왜 며칠이나 늦게 알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깨어났다는 거 동서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이렇게 사정을 하고 깨어나서도 며칠 있다 나타난 걸 보니 필시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알았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좀 먹으렴. 엄마는 할머니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동분서주 며칠을 어디론가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된 작은 엄마의 실상은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구워 삶는 데는 성공했고 노인네가 인사동 건물 경매로 내놓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잔금이란 성수금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그 돈만 들어오면 우린 바로 필리핀으로 떠나는 거다? 당연하지. 나도 더 이상 한국에 미련 같은 거 없어. 돈만 들어오면 얼른 애 데리고 당신이랑 하루라도 빨리 한국 뜨고 싶어. 자기야, 그런데 그 건물 팔면 대체 돈이 얼마야? 아무리 경매로 넘긴다 하더라도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필리핀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살까? 돈도 거금이 들어오는데 굳이 필리핀 고집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자기 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우리한테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지 내가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어. 그나저나 우리 형님 말이야. 깨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곤 했지만 사람 일이 혹시 모르는 거라 자다가도 가끔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니까. 너 걱정병 도졌냐? 걱정병이라니. 만약 갑자기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이라도 돌아와봐. 그날로 나는 완전 인생 끝이라고. 당신 그날 계단에 왁스랑 기름만 뿌린 거 아니었어? 사고 나던 날 나 모르는 다른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 거니? 다른 잘못한 일이라니. 그런 거 없거든? 어쨌든 형님이 깨어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게 뻔하니까 그런 거지.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깨어나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여권이나 잘 챙겨둬라. 돈 통장에 들어오는 대로 지체하지 말고 떠나게. 오케이? 누가 할 소리. 당신이나 다 끝나는 날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이런 내막을 전해 듣게 된 할머니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철민애미야, 네가 지금 전한 소리들이 분명 다 사실이니?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믿기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들 휴대폰에 다 녹음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전한 얘기를 녹음 파일로 다시 들려드렸고 할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셨죠. 둘째 그 애가 돈 욕심, 재산 욕심이 너무 많아 탐탁치 않은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건 사는데 플러스니 그러려니 넘어갔었다만 세상 이런 도둑보다 못한 심보를 숨기고 있었다니 이런 고얀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혹시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동서한테 토지나 건물 관련해서 소유권을 넘긴 사항이 있으세요? 다행히 그런 건 아직 하나도 없다. 그 애가 얼마 전부터 하도 부동산 공부다 뭐다 설쳐대며 하길래 자기한테 경매를 맡겨달라 부탁을 해서 건물값이니 집값이니 점점 떨어져가는 추세가 사실이니 인사동 건물을 처분하려 했던 거지. 네가 깨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홀랑 그 건물값을 완전히 날릴 뻔했구나. 어머님, 사실 제가 사고 나던 날 동서와 관련해서 다른 일이 있었어요. 아니지, 그건 또 무슨 말이니? 그날 옥상하고 계단 청소한다고 제가 5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청소하다 옥상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절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설마 이 동서를 말하는 거니? 네, 동서는 그날 분명히 저를 봤지만 그리고 제가 손을 내밀어서 살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다시 저를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더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세상에나 이런 말세가 따로 있나?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절대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족속을 들였구나. 우리 죽은 상일이가 알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억장이 무너질 일이야. 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한동안 멍하니 넋이나간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동서가 건물을 팔아넘기고 해외로 떠나기 전에 제가 모든 사태를 알게 돼서 그나마 너무 다행이에요. 동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됐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대체 어떤 일을 겪어야 했을지 생각하니 참담하기 짝이 없구나. 차분하게 남은 일들 잘 처리할 테니 어머님께서는 걱정 말고 집에 계세요. 그래, 철민애미 너만 믿고 기다리마. 참 어머님, 동서가 건물 경매 넘기러 간다고 한 날이 언제였죠? 그렇게 엄마는 작은 엄마가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날 경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동서, 지금 거기서 대체 뭐하고 있어? 아니, 이게 누구야? 형님이 여길 어떻게... 형님이라고? 자기 형님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분명? 그랬지. 형님은 분명 병원에 있는데 식물인간 상태로? 미안하게 됐네, 동서.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바람에 말이야. 의사도 신기하더라고. 의학적으로 예우가 박지 않았는데 거의 기적이라면서. 그럼 형님이 진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기가 귀신이라도 보고 있는 것 같아? 딱이라도 한 대 때려줄까? 그럼 이게 생시인 줄 실감이 나겠어? 에이, 이런 고얀 년 같으니라고. 어디서 그런 괘씸하고 사악한 잔머리를 굴려? 이 녀석이냐?
네가 같이 일을 작당한 그 밥의 그나물 같은 녀석 맞지? 이런 쌍으로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것들을 만나. 할머니는 뒤에서 엄마가 하는 양을 지켜보시다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고 시원하게 찬물 세례를 퍼부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뭔 일이야? 할머니는 그럼 그래, 나 이 여자 시엠이 되는 사람이다. 어쩔래? 그렇게 작은 엄마의 애인이라는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주백랑치듯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형님, 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용서해주세요. 용서해달라니? 지금 뭘 용서해달라는 거야? 선후 사정이 있고 동서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용서를 비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형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을 때 도와드리지 못한 거, 그리고 이렇게 어머님 건물 제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한 거요.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용서를 빌기엔 너무 큰 강을 건너버린 것 같다. 건물 관련해서 어머님 속이려고 한 것도 큰일이고 그건 그나마 내가 미리 알아서 막았으니 그렇다 치고 나에게 동서가 한 행동은 인두껍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삐뽀 삐뽀.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사이렌 소리예요? 형님 혹시 경찰을...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래야 공평한 일 아니겠어? 더 긴 말 할 것도 없고 요란한 상황 버릴 마음도 없다. 네가 지은 죄값 알아서 치르고 나오너라. 가자, 철미애미야. 네 어머님. 참, 동서 경찰서 가서 뭐 더 거짓말할 필요는 없을 거야. 동서와 동서 애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대화들,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녹음해두었고 경찰에 이미 증거로 다 제출했으니까 복잡하게 갈 것 없이 깔끔하게 자백하면 어느 정도는 선처해줄 아량이 있으니 앞으로 매사 정직하게 말해야 할 거야. 어머님, 형님, 제발 한 번만 저 좀 용서해주세요. 우리 선정이를 봐서라도, 먼저 세상 떠난 선정 아빠를 생각해서라도요. 제발요. 네 입에 우리 아들 이름 올릴 생각 꿈에도 마라. 감히 누구 앞에서 뭐? 선정예비 이름을 꺼내?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선정예비 세상 떠난 지 채 한 달도 안 지나 저 이상한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아니?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말하는 것도 의미 없고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서 내려줄 거예요.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더니 딱 그 짝이구나. 어머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저리 비켜라. 걸어가는데 성가시다. 눈물 흘릴 여유 있으면 밥이나 한술 챙겨 먹어라. 앞으로 죄값 치르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테니. 그렇게 작은 엄마가 건물을 경매에 넘기려는 날 할머니와 엄마는 경매장에 급습했고 갑자기 나타난 엄마의 정체에 작은 엄마는 거의 기함할 정도로 놀랐다고 하더군요. 모든 얘기들을 엄마에게 전해 듣고 저는 참 긴 한숨이 나오는 것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기적적으로 엄마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더라면 대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그러게 말이다. 네 엄마가 깨어난 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저 하늘 위에선 네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가 지켜보다 이거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엄마를 깨어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지. 저들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우릴 지켜줄 방도가 없고 그렇다고 두고 보자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할머니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빠가 숨이 멎기 직전에 제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제 어디서건 저와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힘겹게 남기셨는데.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생떼 같은 내 아들들. 명이라 상이라. 너희들이 먼저 떠나니 집구석 돌아가는 걸 좀 보렴. 아유, 정말 철민애미 아니었으면 나와 철민이가 어떤 꼴을 당할 뻔했니. 어머님, 이제 그만 고정하세요. 다행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뒀고 또 동서와 그 남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으니 그들에 대한 판결은 경찰과 법원이 알아서 내려줄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어요. 엄마도 건강하게 회복되셨고 할머니도 이제는 마음 놓으시고 식사도 좀 하세요. 네? 그래, 우리 손주가 이렇게 할미를 걱정하는데 내가 기운을 차려야지. 그런 막장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의 혼이 나갈 뻔한 저희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회복한 엄마께서 차분하게 일을 처리했기에 복잡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작은 엄마와 그 아저씨라는 사람은 합당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듣자하니 한동안 두 사람은 세상 구경을 하기 힘들 것이란 말이 들려오더군요. 애미야, 이번 일을 겪으며 내가 더 깨달은 바가 많다. 나이가 드니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져나가고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르는 게 늙은이 운명이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네 명의로 돌리고 앞으로 집안의 재산 관리는 모두 다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아니지, 어머니, 지금 당장 크게 아프신 데도 없으신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하시는 일은 저보다 어머님이 한 수 더 위신데요. 나야 옛날 스타일대로 그저 깨알같이 돈 모으고 모은 돈 쥐고 있다 야금야금 땅 사는 재주밖에 더 있는 사람이니? 너는 어려운 공부에 시험까지 봐가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건물 등기 이전부터 당장 마치자꾸나. 전답과 토지는 일단 철민이 명의로 하는 걸로 하고. 할머니는 그렇게 인사동의 건물을 엄마의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해주셨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된 엄마에게 그렇게 재산을 상속하는 할머니를 두고 주변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었죠. 아니, 철민 할머니,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그렇지 아들도 명을 달리한 마당에 건물을 며느리 앞으로 돌려줬다던데 너무 경솔한 처사 아니에요? 그러다 며느리가 재가라도 하면 어쩌시려? 재가를 하더라도 우리 철민이 미래에 방해 안 되게 얼마든지 현명하게 처신할 내가 분명하니 내가 그리 한 거요. 무슨 남의 일들에 그리 관심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호기심이 너무 많아도 탈이요. 아니, 나는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요. 누구보다 똑부러지고 야무진 애가 우리 첫째 며느리라고. 내가 건물주로 반백년 가까이 산 사람인데 허롤하게 관리할 사람한테 건물을 넘겼을 것 같소? 어림없는 소리지. 본인들 일이나 단둘이 제대로 하라고 전하시오. 그렇게 험담과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단칼로 응수해주시는 할머니셨죠. 엄마는 주택관리사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또 할머니께서 맡기신 건물관리까지 하시느라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 역시 시간이 흘러 고3 수험생이 되었고 어느덧 대학 입시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철민아,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치르고 나와. 알았지? 우리 손주 너무 떨면 시험 망할 텐데. 할미가 먹는 우왕 청심환 하나를 먹고 들어가련? 할머니, 저 그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큰일 앞두고 심장이 벌렁벌렁 떨릴 때는 우왕청심환만한 게 없는데. 그런 거 잘못 먹으면 괜히 더 졸릴 수 있어요. 어제 사주신 찹쌀떡으로 충분해요.
저 시험 치르러 들어갈게요. 그렇게 할머니와 엄마의 응원을 뒤로하고 저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자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죠. 우리 손주 고생 많았다. 새벽부터 날 저물 때까지 아유 어린애들 두고 대학이 뭔 벼슬이라고 이 난리들인지 원.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철민아,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저녁이라도 먹고 자리에 눕지 그래? 엄마, 나 엄마표 김밥 먹고 싶은데 싸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지. 씻고 나와. 엄마가 얼른 김밥 싸놓을게. 사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차를 가지고 수험생들을 데리러 온 아빠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김밥은 저희 아빠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엄마의 음식입니다. 파는 김밥에서는 이 맛이 안 난단 말이야? 당신 김밥 많은 솜씨 하나는 정말 예술이야. 그래? 내가 별다른 재료를 넣고 싸는 것도 아닌데? 난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솔직히 특별히 맛있는 거 모르겠어. 아니야, 당신 김밥은 정말 맛있어. 정말 죽어서도 절대 못 잊을 맛이라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는단 말을 하니 쓸데없이. 그러게, 내가 맛있는 김밥 먹으며 쉰소리 했다. 설민아, 너도 엄마 김밥이 최고지? 맞아요. 나도 엄마가 싼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어. 김밥을 좋아하는 저와 아빠를 위해 엄마는 주말마다 김밥을 싸주시곤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의식적으로 저나 엄마나 김밥을 한동안 만들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불어 엄마에게 부탁을 드리지 않았고 엄마는 딱히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만들 생각이 안 나셨을 겁니다. 또 사고를 당해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신 시간도 오래였으니까요. 철민아, 생각해보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집에서 김밥 만들어 먹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구나. 그러게요. 아빠 살아생전에는 참 자주 만들어 먹었는데. 미안하다. 네 입장에선 엄마한테 김밥 얘기 먼저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구나. 엄마가 미리 김밥도 싸주고 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나저나 저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노심초사하며 기다린 시험 성적이었는데 다행히 수능 점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엄마, 저 수능 성적표 나왔어요. 이 점수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집안에 이것저것 시끄러운 일도 많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공부 잘해줘서 고마워. 우리 손주 기특하다 기특해.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박사도 되거라. 이 할미가 우리 철민이 공부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엄마, 할머니, 감사합니다. 거실 가족사진 속에는 아빠와 엄마, 할머니, 작은아버지, 그리고 어린 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결혼 전에 찍은 사진이라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담겨 있는 셈이죠. 할머니는 언젠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둘째 애가 우리 식구가 되지 말란 운명이었던 건지 가족 사진 속에도 그 애가 없구나. 네 작은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 사진 새로 찍자 하면서 자꾸 미뤄졌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려고 했는지 자꾸 사진 찍을 기회가 없었지. 지금 와 생각하면 너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말이다. 가족 사진 속의 아빠 얼굴은 언제나 인자하고 환한 웃음을 짓는 얼굴입니다. 오늘처럼 뭔가 기분이 좋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유독 아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끔 세수하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조금씩 아빠 얼굴을 더 닮아가는 제 얼굴이 보이죠. 아빠, 저희 가족 다사다난한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잘 넘기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수능 성적 나와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날 한시에 작은 아빠와 저희 곁을 떠나버리셔서 너무 속상하고 지금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항상 아빠가 저 높은 곳에서 저와 엄마 할머니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빠도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